저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네.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상담이라던가 이제 마음 공부하고 병원 치료 오래 받았고, 우울증인지 모르다가 번아웃이 올 때마다 이제 몸살이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되게 열심히 그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이제 온몸이 솜인데 열심히 살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몸 반응이 너무 심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병원 치료 되게 오래 받았거든요. 자기 몇 점이야? 높이려고 하는데 머리로만 되고 마음으로는 아직 안 4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앞에 몽둥이가 6개 있는 거거든요. 네. 6개 있는 건데 그 몽둥이가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게 벌벌 떨고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지나가는 옆집에 저 아저씨가 내 앞에다가 몽둥이를 갖다 놨을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럼 A4 용지에다가 쓰면 돼. 나는 100점, 하늘이 주신 100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존재 자체로 좀 인정받지 못한 이제 어린 시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어려운 사람들은 성장에 아주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빛이고 사랑이고 하늘이었구나 이걸 갖다가 알아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깨움을 가지고 온 나를 갖다가 칭찬을 해야지. 지금은 이제 괜찮다, 100% 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만큼만 해라. 그 말이 너무 저 안에 이렇게 울림이 돼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저는 이제 경험을 하기를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저한테 되게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삶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2주 전에도 또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피해가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느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제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나를 좀 때려주세요 이 느낌이 있어. 네, 그래서 자꾸 교통사고가 나도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뒤에서 맞히는 사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은 차를 운전을 할 때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있어요? 그런 생각은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평소대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던 거. 전쟁에 한 7명이 둘러싸인 곳에 이렇게 서가지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죄를 갖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느낌을 갖다가 그 시간이 영원하다고 내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지나간다, 바람이다,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울의 반대는 감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 먼저 해. 걸어 다니잖아. 그럼 걸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걷는 것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숟가락질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숨을 갖다가 5번을 쉬어보면서 숨 쉬는 것도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건 너무 하찮아서 안 하려고? 아니요, 제가 이제 저한테 하려고요. 그런 경험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고 항상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괜찮아. 존재하지 말았어야 이런 괜찮다고. 거로 세뇌당하고 살아가지고. 그거는 그들이 얘기한 거지. 그들이 얘기했다고 나조차도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세포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녹아서 이렇게 바닥으로 흩어지는 이 세포들을 갖다 다시 잘 모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게.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기를 저희 어머니와 저희 시동생 저 3명의 전생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전생에도 저희 어머니였고 시동생은 남편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이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저희 좀 잘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그때 천도제 지낼 때였거든요. 다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전생에 그렇게 잘 못 대해줬는데 왜 지금 이 생에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시동생도 치매 반몸 반신불수에 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그럼 전생은 반대로 나에게 갚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말이 통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 내가 장애인이었다면 이렇게 안 통했으면 엄마가 화낼만 했겠다. 나한테 잘 못 대할 만 했겠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를 버렸다는 말은 없으니까 아유, 다행이네. 버려주지 않아서 그래도 거둬줘서 감사하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아프다는 걸. 용서한다는 뜻은요, 그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보면서 내 가슴에 너무 쓰레기를 많이 담은 거잖아. 그 쓰레기를 담은 나를 용서를 하는 거지. 그렇게 쓰레기를 담은 나를 용서를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줘줘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그냥 존재 자체로 아, 시어머니였네, 시동생이었네,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게 그렇게 봐줘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손 끝에 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독이 들어가가지고 밥 차리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보살피는 거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여기가 속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담지 말아야 될 걸 갖다가 담은 나를 갖다가 용서를 하라고 계속 속이 바글바글 끓는 거거든요. 이 바글바글 끓잖아요. 그러면 저들한테 전달이 돼요. 어떻게 전달이 되게? 아주 더러운 행동을 더 해주세요.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무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연이 끊어지기도 돼.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한 사연으로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가 치매이신 분이셨는데 아버지 기저귀를 가르려고 하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옷을 갖다 있는 대로 잡아 당기면서 바지 벗기지 말라고 그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했었는데 전생에 이 바지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유린을 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바지를 벗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였는데 그 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바지를 갖다가 안 벗으려고 하면 이 손이 여기에서 자기가 얘기하는데 살기를 느꼈다고 했어요. 이 손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살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긴 했었지만 그렇게 인연이 정리가 되려면 그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내 가슴에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만 바라보면 돼요. 감사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신주단지를 모시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신주단지까지는 아닌데 요강단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점을 봤는데 남편과 애정운이 상당히 안 좋겠지만 이러려 하니까 밥이라도 안 굶게 요강단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놔라 라고 해서 알려서 그런 걸 했는데 혹시 그 신주단지처럼 요강단지 그렇게 뭐 이렇게 귀하게 두는 것도 안 좋은 행동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걸리면 안 좋은 거고 안 걸리면 안 걸렸었는데 저를 계속 그렇게 알려줘서 그 안 좋은 건가 그렇게 궁금해졌어요. 걸리잖아요. 걸리면 분원으로 가져오세요. 여기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주게. 알겠습니다. 여기 신주단지 모셨던 사람들이 좀 찝찝하니까 치워야 되긴 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원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분원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쓰레기통에다 버리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거든요. 생각 없이 사는데 하여튼 몸으로 자꾸 아픈 것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거는 기침인데 네. 지금 이렇게 갑갑해요. 가슴이 여기가 좀 생각 없이 살고 그냥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사시는데요. 근데 내 스스로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사는 편이라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몸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갑갑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바글바글 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몰랐는데 오늘 지금 여기 오니까 지금 그걸 느끼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 하면 좋을까?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에 보면 이게 이제 찌꺼기들이 이렇게 잘 가라앉아 있어요. 네. 그러면 전생 정화를 하게 되면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처음만 그런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때지 몰랐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저는 안 그래도 기침한다 하니까 지원장님이 분노가 속에 있는가 보다고.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분노가 있는 줄 눈에서 레이저 나는 거 보면 알아요. 분노가 있는 줄 몰랐는데. 분노를 내보내는 사람은 저질이기 때문에 예. 나는 분노를 갖다 콘크리트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제 살면서 아주 밑바닥까지 보게 될 거거든요. 수련하면. 예.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막 예. 똥 냄새도 나고 막 하수구 냄새도 나긴 해요. 예. 그러면 그게 날까? 아니야. 나는 그 역할을 잠깐 해본 것 뿐이에요. 예. 나는 빛이고 사랑이라서. 그럼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자는. 예. 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속에 분노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이제 기침 얘기를 하니까 분노가 있는갑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없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거의 많이 기통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녁에 잘 때는 항상 되게 하루를 그래도 활기차고 잘 마무리를 하고 기분 좋게 잠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깨기 직전에 막 새벽에 동틀 때 이때 좀 무의식이 밝다고 하잖아요. 그때 잠결에 굉장히 깊은 슬픔이 항상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 새벽에 느닷없이 잡혀갔어요. 아, 이렇게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는 거는 전생에 어떤 이유가 있었었겠구나. 이렇게 내가 나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새벽에 그렇게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거는 그 눈물로 몸이 이만큼이면 눈물이 이만큼이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6분의 5가 눈물이었대. 슬펐겠지. 그걸 갖다가 잡고 있는데 얼만큼 잡아야 되냐면 5년만 잡고 말아야 되거든요. 다음 또 다른 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5년만 잡고 말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마음의 탄력이 없어서 그래요. 아, 내가 이 느낌이 우울한 느낌이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 느낌으로 확 들어가야 돼. 그걸 느껴봐 줬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피하면 계속 느껴봐 달라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네. 연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식 관계가 특별한데 이 딸하고는 되게 애틋하고 서로 애틋한데 아들은 제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은 약간 저한테 거리를 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어땠었나? 나하고 남편하고의 관계는 어땠었나? 이것만 보면 돼요. 아빠랑은 좋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남편한테 투시가 되고 남편한테 투시된 게 아들한테 가고 그 집이 아니면 내가 성장할 수가 없었대. 꼭 저 아버지를 갖다가 끝끝내 따라가가지고 선택을 했어야 됐대.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날벼락이지. 왜 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그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생각해봐봐. 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가해자라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생의 감정을 정리를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난 거래.